그러니까 파킹장이 19개면 3.19 per thousand이에요. 3.19 per thousand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먼저 제일 많이 드는 게 여기는 식당이 못 들어가겠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테넌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넌트도 나쁜 건 아닌데 아시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쪽에 나가면 여기는 CPA나 인슈런스나 이렇게밖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식당.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치킨집이 너무 좋겠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아시고 제일 먼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서브젝트에도 물건 사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우선 파킹장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파킹장이 없다고 다 못하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 동네 그 비치 쪽에 비치를 끼고 있는데 보면 파킹장 없는데 식당이 생기고 그거는 뭐냐면 grandfather law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볼 때 얘네들이 뒤에 땅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먼웰스 길에도 지금 플러튼에서 그 조닝이 지금 좀 다릅니다. 여기 비치에서 저기 유클리드 이 동네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도 지금 보면 집도 있고 커머셜 건물도 많아요. 거기는 되게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디벨롭 하고 싶으면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 한의사 생기고 좀 많이 생겼습니까? 파킹을 조금 봐줘요. 그쪽에는 제가 매니저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파킹이 지금 새로 지면 그 4,000, 5,000인데 그거 적은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시에서 좀 봐주고 있어요. 비치는 더 심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센터는 우리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꼭 식당이 좋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건물도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여기 보면 또 올해 만약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는 띄우진 않았지만 만약에 오래 있었고 그러면 계속 있을 찬스도 많고 나가면 위치가 좋으면 다운이 같은 데는 위치가 좋으니까 또 새로운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글씨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인 라인이라 그러죠. 에이전트들이 요 에이전트는 제가 딜을 해봤던 에이전트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 얘네들은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이렇게 그 동네 건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샀을 때 이 얘네들이 언제 샀는지도 보고 프로퍼티 텍스가 오르면 그거를 트리플넷은 테넌트가 내야 돼요. 근데 과연 얘네들이 낼 수가 있나? 그냥 간신히 하는 빚을 하는 애들인데 낼 수가 있나? 그리고 이쪽에는 뭐라 써있냐면 2026년도까지는 프로퍼티 텍스를 인크리즈를 안 낸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팔았던 잭 인 더 박스는 10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전 옛날이니까 100개 프로퍼티 텍스를 안 올려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리스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루핑 이런 거를 다 테넌트인데 저번에 마지막 딜했던 거는 여기에 상가 5개인데요. 여기 얼점 케어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5개 있었는데 여기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근데 다 트리플넷이에요. 세븐일레븐만 빼고. 근데 세븐일레븐만 루핑을 주인이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리스트 잘 보셔야 돼요. 세면 이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돈을 주인이 다 고치고 트리플넷이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인이 고치고 걔네들 보고 내라는 겁니다. 걔네들 보고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앱솔루트 트리플넷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다 고치죠. 싱글 테넌트니까 쉽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붕을 다 고쳤는데 만불이 들었으면 프로레이트 해가지고 세븐일레븐만 빼고 얘네들만 돈 차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마더스는 걔네들이 2020년도까지는 프로퍼티 텍스를 안 올린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얘네들 좀 디스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디스클로즈를 하려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리스를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듀 딜리전스 동안에 그 에이전트나 이 바이어분들이 디스클로즈를 보시고 요게 사실인가? 아니면 바이어분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캐시 플로우가 요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캡레이트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퍼 쓸 때 그거를 니네가 내라라고 쓸 수도 있고 가격에 흥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크레딧 달라를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아까 말씀대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어썸션이 많은 퍼포머가 많은 거 이런 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아닌데 걔네들이 마케팅 택틱으로 넘버를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스타벅스가 요새 많이 변했습니다. 요새 스타벅스가 옛날에는 맨 처음에 스타벅스 나왔을 때는 갈디나에 있는 스타벅스는 캡이 3%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를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가면 진짜 좋구나 막 그래서 샀다가 얘네들이 좋은 테넌트가 아니네 라고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리스를 만들 때 얘네들은 아주 그냥 엉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가버먼트 사무실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버먼트 에이전시 애들이 들어가면 좋다 그러죠. 걔들 10년, 20년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물론 지금 옛날에 스타벅스가 많이 문 닫았어요. 근데 그때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게 아니라 드라이브트루가 없어서 문 닫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드라이브트루 없는 스타벅스도 생겨요. 작게. 거의 90% 모바일로 오더하는 거. 그러니까 와서 앉는 데도 없고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드라이브트루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 리스하는 그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을 다 뺍니다. 이제 집주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하는데.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좀 기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네들이 여기는 없는데 얘네들이 마케팅 패키지에 써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바이오 클라우즈가 없다. 걔네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 클라우즈가 없다. 다른 테넌트는 원래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만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좋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보면 그렇게 따지면 스타벅스가 사실 스타벅스만한 그 인지도가 있는 테넌트가 많지는 않죠. 걔네들이 개런티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코퍼레이트 오운이다 보니까 모든 게 코퍼레이트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쁜 딜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또 이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걸 조금 별로 이렇게 허락치 않습니다. 가능한 한 런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진 데는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마케팅 스타일을 엄청 합니다. 얘네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세븐일레븐 이런 애들은 세븐일레븐은 요새 이제 안 들어가기로 걔네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 열지를 않지만 걔네들은 요새 하도 가게에서 훔쳐나가는 거가 골치가 아파서 안 하려고 그러지만 스타벅스 같은 애들은 계속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점이 뭐냐? 얘네들 요런 걸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출풋넷은 내가 예를 들어 카스 주니어나 잭앤더박스 애들은 자기네가 루프까지도 다 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건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빌딩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새 건물인데 루핑 10년 동안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건물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네의 로열티라고 보는 거죠. 솔직히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스타벅스가 들어감으로써 ABC 커피숍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밸류가 훨씬 좋으니까. 여기도 사실 근데 이게 모리노 밸리니까 캡이 5%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렌트가 낮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가격 갖고 300만 불 언더로 스타벅스 오운하기는 이 정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플러튼의 하버에 있는 것도 5포인트 좀 넘었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내 투자하고 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쇼핑센터 안에 있습니다, 주로. 그렇지만 APN이 다른 거죠. 요새는 스타벅스가 새로 짓는 거는 단독 건물이 거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스타벅스가 뉴 컨셉으로 한 2,000스퀘어핏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이 그냥 조금 이제 점점 얘네들도 AI 쪽으로 해가지고 오다하면 픽업하는 쪽으로 하면 그런 쪽만 요새는 건물 옆에도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단독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리노밸리 괜찮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제가 쇼핑센터 때문에 많이 쫓아냈는데 여기만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미국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 요즘은 그쪽에도 여기에서 보는 상가보다 더 많이 상가를 많이 줬습니다. 테미큘라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상가가 여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길 코너마다 쇼핑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용 그러면 새로 진 거 테넌트 괜찮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물건은 제가 여기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골치가 아파서 싫어 이런 분한테는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물건이죠. 그렇지만 캄튼에 제가 막 말려도 거기 좋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타도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선 테넌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물건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부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기서 옛날에 장사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내가 괜찮아.
라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건물들은 이 출풋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는 그로스 리스예요. 그러면 그로스 리스가 뭐냐면 그냥 테넌트 들어가서 내가 그냥 렌트를 그냥 내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익스펜스를 담당해요. 이런 비즈니스들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요. 오래된 비즈니스잖아요. 여기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테넌트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 미장원, 여기 치과는 잘 되지만 뭐 펫샵, 타투하고 여기 그 아이라인하고 다 동네 장사예요. 안 망하고 잘해요. 잘 하는데 기본적으로 렌트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 안 된다고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들어가서 저 테넌트를 내보내고 조금 좀 이걸 좀 고쳐가지고 좀 좋은 테넌트를 집어넣을까? 뭐 이런 비전이 계신 분들은 뭐 괜찮아요. 사우스게이트 자체가 그렇게 나쁜 동네는 아닙니다. 히스패닉으로도 수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사우스게이트는 다우니 바로 옆에 있는데 다우니는 디벨롭이 많이 됐어요. 큰 센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우스게이트는 뭐 별로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러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요런 쇼핑센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뭐 이런 동네에 예를 들어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돼요. 큰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를 보시는 분들이면 이 매니지먼트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망가졌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치기도 하고 좀 해주고. 근데 이거를 프로퍼 매니지먼트를 쓰면 거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쇼핑센터는 내가 렌트를 올리고 해야 밸류를 같이 올라가는데 집은 동네 가격으로 옆에 집이 비싸게 팔리면 우리 집도 비싸게 팔릴 수 있지만 상가는 기본적으로 옆에가 200만 불이 팔렸다고 내가 200만 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인컴이 얼마 정도인가 그것 때문에 밸류가 하니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마켓을 내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뉴 바이어가 이거를 출풋넷으로 올리면 밸류를 올린다라고 마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쉬우면 본인이 하고 그렇게 팔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비면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세븐일레븐 못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뭐 그 좋은 식당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얘네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보통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근데 또 아니면 자기 비전이 있어서 여기를 좀 싹 고쳐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나가면 거기에다 내가 좀 새 거를 좀 아이디어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패시브한 그 인베스터보다는 좀 액티브한, 핸즈온 타입 인베스터들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는. 토렌스에 있고 위치가.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건물도 1992년이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6천, 넷 인컴도 170. 그러니까 170,000. 사실 좋죠?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테넌트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집이 있으신데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한테는 그냥 싱글 테넌 이런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암만 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매니지먼트한테 맡겼다가는 매니지먼트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경우 보실 때 제가 이제 하나 조심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게 캡도 5.41%, 토렌스의 5.41%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런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출풋넷이 올라가요. 텍스가 올라가요. 다른 것보다. 요새는 인슈런스도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많이 보냐면 이 얘네들이 산 게 얼마인가. 만약에 산 가격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면 텍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을 테니까 그런 걸 보고 실제 아까 같이 그로스 리스면 그냥 렌트 조금 올리면 내가 텍스를 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막 했을 때는 테넌트가 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바이어한테 상관없어요 막 이랬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힘들어하고 테넌트 많고 이거 어떡하지? 테넌트가 망해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셀러가 주인이 기빈해요. 봐줘요. 조금 봐주고. 이래서는 이 밸류가 올라가질 않는데 그게 문제가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이질 않지만 근데 이런 정도는 그래도 모양새가 괜찮잖아요. 건물 생긴 것도 6,600이고 그 다음에 캡도 5.4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그 인컴 앤 익스펜스 보면 이렇게 딱
클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리스팅이 CBR이에요. CBR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커머셜의 가장 큰 애들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오는 이 OM은 파인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폴포마의 어썸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이게 뭐 텍스 여기 보면 걔네들이 계산할 때는 다 리임버스먼트 100%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텍스가 현재 받고 있는 텍스는 뭐 요거에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리임버스먼트예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거도 이렇게 받을 거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분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죠. 여기마다 다 있죠. 조금씩 뭔가가 다 있어요. 다 연구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런 그 걔네들이 큰 애들 CBR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에이전트가 보셔야 되고 물론 바이어 분들도 신경 써서 보시고 절대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놔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이렇게 나가면 요건데 라고 하면 넘버가 안 좋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놓으면 이 넘버입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못할 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사셔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테넌트를 보시면 요새 그 맘앤팝 스토어에 제일 많은 것들입니다. 마사지 테라피 있고 토바코 있고 그다음에 뭐 미정원 있고 레스토랑 있고 은행은 안 좋아해요. 내셔널 랭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별로 특별히 막 좋아하지 않아요. 은행이 안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운페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클리너 들어가시면 무조건 소일 테스트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요 옆에 지금 안 나왔지만 그 건물 옆에 밸브린이 있어요. 오일 체인지 하는데. 그러면 이 클리너가 없어도 소일 테스트 리퀘어 합니다. 근데 그 뭐 그렇게 뭐 겁을 낼 정도는 아니에요. 페이즈 1 정도만 하시고 페이즈 1은 그냥 데이터예요. 사실 때 그러면 은행이 리퀘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데이터만 뽑아서 하셔서 근데 이제 페이즈 1 자체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페이즈 2 들어가고 샘플 나오고 뭐 소리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고 그러면 이제 안 사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언제 제가 그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리스팅 중에 그 컨테미네이션이 있어가지고 못 팔고 그래서 넘버가 다 나왔는데 근데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요 팔려요. 그것도 사요 다. 대신 가격을 낮추죠 이제. 그러면 셀러의 분은 뭐 우리가 그러고 팔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네.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Q&A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네. 캡레이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LA 오렌지 카운티 지금 말씀하신 샌버네라 카운티에 대해서 네. 캡레이스 배경 지금 현재에서 현재였어요? 어떻게 네. 나오는지 네, 현재로서 제가 여기 그 융자가 올라가면서 사실 1년 동안 캡레이트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좋아졌는데 우리가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정도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그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싱글 테넌트들은 사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캡레이트를 보기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5, 6 정도를 많이 봅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이 좋아질 때 싱글 테넌트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셨지만 제가 뭐 아직도 뭐 4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옵션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한 500만 불 정도 하면 물건이 조금 더 옵션이 좀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한 6 정도 보고 있고 지금 이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도 우리 이자가 6 언더로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집 하시는 분들도 샀다가 좀 있으면 리파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캡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갖고 계시면 캡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뭐 2%, 3%씩 올라가면 지금은 제가 5% 샀지만 조금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그게 5.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건마다 다르고 상황에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커머셜이 제가 조금 조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 셀러가 조금 모티베이트 있으면 조금 더 모티베이트 될 수 있고 그렇게 끝내주는 딜이다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테넌트가 리스가 얼마 안 남아서 캡이 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넌트가 이제 리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바이어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나가면 어떡할까? 그래도 뭐 나가면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한때는 그 광고를 많이 냈어요. 1031 익스체인지 광고를 많이 내면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한국 분들이 생각 외로 제가 잘 몰랐던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싱글 테넌트를 어떤 걸 갖고 계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유치원, 러닝 센터 같은 거. 저쪽에 그것도 뭐 저쪽에 뭐 오렌지 카운티 저 밑에.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사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보고
괜찮은 것 같아 사셨다. 그러면 주로 그런 것들은 캡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러면 이제 우리 한 10,000스퀘어핏짜리 러닝센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피스가 미국 전체적인 지금 오피스는 경계가 다운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코스타에 나왔는데 다시 바운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던 회사들이 우리 그때 그 회사 인포에도 시연했지만 나오라 그래요, 지금. 일주일 나오는 건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리모스로 일해서는 지금 일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무실 만약에 그 투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무실 딜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그 근처에 있는 거, 한인타운에 있는 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 뭐 한 10,000에서 15,000스퀘어핏짜리 그런 건물들. 테넌트가 하나에 뭐 600에서 뭐 1,200 그런 건물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건 디맨드가 좀 높아요. 들어오려는 분도 많이 있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집은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조그만 건물 찾는 분들, 특히 뭐 CPA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커먼웰스에 있는 건물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이 용도를 그쪽에 찾신다면 이제 대신 은행이 별로 안 좋아해요. 소울 테스트 하는 거 페이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럼 오케이. 그럼 퍼스트 이제 그 페이스 1을 해서 네,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페이퍼를 받아들면 그게 1년. 할 때 항상 컨티뉴해서 그것이 1년이요. 1년 다시 또 인케이스 할 경우 다시 또 테스트. 렌더 리콰어입니다. 렌더가 리콰어해요. 은행이 리콰어해요, 보통. 한번 넘버 원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네, 다시 트랜잭션 있을 때는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편하겠죠. 왜냐면 문제가 없던 건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때 하라 그랬었냐면 큰 길 대각선으로 가스스테이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하는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렌더가 레코멘드 하는 애들, 그 친구들은 렌더랑 일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 CF 칸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셔서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 특별한 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틀린 물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원하시는 게 있고, 제 손님도 그래서 샀어요. 조그만 건데, 제가 레코멘드 해드려도 되나? 그 길 앞에서 저번에 보니까 카 레이스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별로, 이분은 전혀 그런 게 바들되지가 않고, 건물이 멀쩡하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 하나 여기 셋업해서 팔까? 이런 거, 그래서 집도 우리가 많이 하시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이 이것도 용도가, 네, 죄송해요. 융자를 네네. 저런 오늘 보여주신 물건 네. 기준으로 네. 보통 이제 사시는 분들이 융자를 보통 몇 퍼센트? 35%를 보시면 돼요. 네. 보통 기간은 은행에서 융자 받는 기간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커머셜 융자는, 네. 여기 융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솔직히 보통 25year amortize고요. 그러니까 25년, 우리가 집은 30년 amortize로 페이먼트가 나오는데, 커머셜은 주로 25년이고, 그 다음에 은행마다, 프로그램마다 이게 보통 완전히 어저서블도 있고, 3년, 5년, 7년 고정입니다. 네, 보통. 네. 제가 그냥 추가하는 건 제가 이제 미국 쪽은 잘 몰라서 보증금이나 명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 상가 유닛 6개짜리가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디파짓이 보통 한 달, 2달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테너트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리스에 따마다 다른데 보통은 2달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셔널 프랜차이즈 큰 애들은 디파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셔널 프랜차이즈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리 달라 그러면 나오거든요, 리스에. 보통은 한 2달? 만약에 조그만한 애들이 이 디파짓 한두 달인데 한두 달 나갈까봐 아니, 렌트 안 내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쫓아내야죠. 근데 이제 내보내는데 소송하고 막 그러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코퍼레이트는 리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회사로 보통 리스 자체가 커머셜 리스를 이렇게 보면 개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ABC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ABC 회사가 리스를 하더라도 개런티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크레딧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에셋도 이제 원래는 제대로 된 순서는 저한테 리걸 그러니까 법정 소송을 하시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가 많이 남았는데 그만두면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테넌트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나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팔려고 그러지. 그 비즈니스를 팔고 나가야지. 내가 돈을 거기다가 20만, 30만 불을 투자해서 가게를 하나 셋업했는데 그냥 렌트는 사실은 가장 적은 포션이죠. 제가 이미 투자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뱅크럽시를 했다, 파산 선고를 했다,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뭐 날라간 거죠. 보통 아까 그 조그만한 거 있었잖아요. 6개짜리 말고 한 3, 4개짜리 네. 있었던 거.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동네 장사하는 데니까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텐데 네. 그런 게 보통 이제 경험치로 보셨을 때 네. 그래서 망해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내보냅니다, 그냥. 골치 아프다. 나가는데 뭐.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아니, 말씀드려요. 안 나가고 그냥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미국은 법은 그렇게 집하고는 좀 달라요. 네. 바로 인데 네. 안 되면 그냥 바로 내고 네. 금방 내버렸습니다. 우리한테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리스가 남아 있더라도. 네. 그게 혹시 한 달치 안 냈어, 뭐 2달치 안 냈을 때부터 리스를 보셔야죠. 그건 리스마다 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 한 달치 정도죠. 한 달? 네.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매니저 하던 건물 중에 주인이 변호사예요. 조금만 늦으면 갖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3데이 노리스. 그리고 편지 보내요. 그러니까 3데이 노리스라는 게 뭐냐. 3일 안에 리스펀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락 바꿔버리겠다. 락을 바꿔버립니다. 이 쇼핑몰 같은 데는 락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물건이라도 빼야 되는데 물건도 못 빼죠. 그러니까 상가는 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집은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리스 문제 지금 보니까 상가는 거의가 다 리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사실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사실 리스 같은 거 뭐 자세한 거 그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보셔야 돼요. 그냥 봐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해서 해야 네. 되면 되게 에이전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네. 되는데 네. 혹시 변호사들 그럼 해서 변호사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좋은가요? 네. 아니면 에이전트가 다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거는 리걸 퀘스천이니까 제가 변호사를 꼭 하라고 레코멘드를 해드립니다. CPA를 하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랍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다 하시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 이런 애들 리스가 들어오면 그거는 변호사 안 하고 많은 경우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리스가 올 때 저희가 되게 포뮬리어한 폼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AR 폼이라 그래가지고 그 16장 페이지인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에이전트들이 봐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요. 스탠다드로 딱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븐일레븐이나 큰 애들은 걔네들의 자기네 자체 리스가 많고 어덴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것만이라도 걔네들 그런 스페셜 테넌트만이라도 변호사 컨설테이션 하시라고 제가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뭐 그거는 네. 그 아까 유니플라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맡기면 네. 돈이 많이 나가고 직접 하는 게 좀 더 할 수 있으면 네. 그런 거 한 6개짜리 유닛 하려면 네. 아까 그 92년도에 지었던 네네. 뭐가 관리 포인트 뭐 어떤 거 원래가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를 사실은 여러 개 저희가 보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관리 포인트란 게 망가지면 고치는 거를 관리 포인트를 많이 봐요. 그다음에 테넌트 안 나가면 좀 중간에 근데 원래는 매니지먼트의 그 역할은 그것도 플러스지만 사실은 이 밸류가 지금 300만 불이면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파실 때 조금 더 밸류를 올려주나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라이딩이 파킹장에 깨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랜로드나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매니지먼트들이 이거 파킹장을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누가 넘어졌다고 수당할 수도 있고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들이 우리 렌트 고치는 거에 포커스 하지만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를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는 관리 회사면 그걸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돈 잘 들어오나 이제 그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서 여기에 제가 건물을 그때 팔고 났더니 매니지먼트가 LA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LA에서 뭐 망가진다고 오기 싫잖아요. 불이 꺼졌다 그랬더니 홀웨이에 테넌트 보고 알아서 고치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괜찮아. 이 사람이 고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 거기는 그 사무실 테넌트가 100% 한국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런 건 없다고 치더라도 넘어졌다? 그러면 왜 이게 불이 꺼졌다? 하면 수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건물에 그 전에 그 미국 변호사가 갖고 있었을 때는
뭐 그냥 고치라 제가 말만 하면 무조건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그것만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줘서 컨디션이 좋아야 나중에 파실 때 몇 년 있다가 파실 때 제값을 잘 받고 파시는 거죠. 기왕에 할 때 조금 들어올 때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테넌트가 들어오고 또 파실 때 그 밸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찾으셨죠? 보통요? 예. 네, 보통 다 다르죠. 레이첼 대표님? 보통 한 뭐 6%? 5%? 네, 네. 한 달. 네, 그로스로 보통. 그러니까 캠치하지 말고. 그죠?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우스게이트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처럼 스위플렛도 아니고 네. 그 건물주가 매니지도 어느 정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캡이 더 많이 나오는 숫자로 리스팅이 돼야 되고 그 가격으로 사야만 가고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만큼 더 차이가 땅한 차이일까요? 지금 걔네들이 그 5.7으로 캡으로 광고를 내긴 했는데 그거는 자기네의 익스펜스에 계산했을 때 5.7이잖아요. 제가 계산하면 그게 5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오퍼 쓰실 때 거기에 대한 해상대로 쓰셔야죠. 이거는 이제 매물에 나와 있는 거냐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또. 내가 하면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자체가 동네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보여주신 딱 그런 매물의 경우에는 네. 앞으로 당분간은 렌트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별로 안 보이는. 그런 거,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좀 되게 제너럴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리스도 못 보고 이런 상태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3%씩, 2%씩 올리면 5년에 10%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복리로 올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올릴 수도 있죠. 저기, 네. 그 아까 저희 뭐 이건 조금 너무 당연한 조금 성향의 차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요즘 이제 미국 금융 상품들을 보니까 보험 같은 것도 네. 픽스로 5%씩 그냥 컴파운드를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다 캡레이시 5%인데 네. 이 카슈니어 이게 지가 상승을 저희가 기대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맨 처음에 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캡레이스는 기본적으로 텍스 플로우 아니면 캐시 플로우잖아요. 들어오는 인컴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텍스 베네핏입니다. 보험의 상품에는 텍스 베네핏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나중에 한 페이지고 프린트아웃 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텍스 디덕션, 이자 디덕션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감가상각. 그거를 원래가 커머셜은 39년 할 수 있어요. 근데 CPA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텍스 CPA가 아니니까 그거를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PA 분들하고 상하라는데 기본적으로 10년 안에 얘네들이 그 accelerate depreciate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미국 친구들은 10년마다 물건을 바꿔요. 그러면 다 상가리 다 썼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하고 하나 다른 거는 아까 말씀대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 이제 렌트는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슷한 밸류가 올라가죠. 보험회사는 그게 사실 제가 맨 처음에는 보험 프로덕트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커머셜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이게 하나가 하나보다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용도가 다르니까 보험은 상당히 그 리퀴디티 파는 거 이게 캐시 현금화 한다 그럴까? 그게 빠르니까 걔네들은 보험은 그게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시면 그거를 텍스를 계속 디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텍스 베네핏이 제 생각에는 커머셜 하실 때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물건값 올리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제가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명함 나중에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